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는 분들이 또 계시고, 또 저번에 봤던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고. 자, 저희가 오늘 이제 공부하시는 게 지금 어느 정도 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처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미 공부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마음만 계속 먹고 이제 하셨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공부하셨다가 그만두셨다가 다시 시작을 하시거나 다양하게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법무사 지금 1차, 2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강의는 저희가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순환이 돌아온 상태고 진행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공부를 하실 때는 공부를 먼저 하기보다는 사실 그 학원에 오셔갖고 상담을 한번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뭐 카페라든가 뭐 이런 데 떠다니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 거기는 이제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강으로만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강만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학원에 오시면 직접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또 내가 의지를 다지기도 좋고 꼭 오셔서 이렇게 설명회도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갖고 많이 오실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근데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그 법무사는 일단 무엇을 하는 직업군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 각종 서류 같은 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어떤 부장님께서 저한테 500만 원짜리 고소장을 좀 써달라고 하는데 500만 원은 고소 안 되거든요. 고소장은 써줄 수 있으나 경찰에서 안 받아줘요, 그거를.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고소장을 저도 쓰긴 하지만 저희가 2차에 형법이 있거든요. 형법 절차가 있고 형사소송도 있는데 고소장은 저희가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잘 쓰지 않지만 거기에 이제 대등한 민사로 이제 소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법무사님들이 많이 하는 건 이제 법무사에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등기 사건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라든가 상업 등기라든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강제집행, 그 다음에 공탁 사건, 그리고 기타 등등 가사소송도 당연히 소송 안에 들어가겠죠. 이제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각종 계약서 같은 것도 또 굉장히 많이 봐주는 편이고, 작성하는데 이제 특약이라든가 어떤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이러한 특약을 걸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 1차 과목 중에 민사집행법이 있죠. 민사집행법을 가지고 부동산에 어느 정도 보는 눈이 있으신 분들은 이 권리 분석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경매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기도 하고 거기서 저희가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간으로 저희가 침투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법무사가 무엇을 하는지부터 일단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사실 법정에는 가지는 않습니다. 의뢰인들이 이제 가끔 이제 같이 가자고 할 때는 이제 저도 이제 출장을 가는데 그렇지 않고선 저희는 법무사 사무실 안에서 주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법원에다가 서류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전자소송이 많아서 법원에 갈 일이 없어요. 그리고 세금을 내러 이제 뭐 구청이라든가 시청 같은 데도 좀 많이 가고 지금 아직 부동산 등기 같은 경우나 상업 등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자신청이 안 돼 있습니다. 법무사는. 그래서 전자신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사실 등기소 갈 일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세금 신고라든가, 그다음에 송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납부하는 것들 전부 다 저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대략적으로 법무사 업종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잘 보시면은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그 한국에 있는 법인이 외국으로 투자를 하러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외국 회사에 투자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지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외국에서 투자를 받는 방법 아니면 그 현지 법인에다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갈 때도 저희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 보면서 그런 각종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많이 봐드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법도 알아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나라 법들도 조금씩 그쵸? 그런 것도 좀 알아서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좀 하는 편인데 저희 법무사업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시장보다는 사실 넓어요. 자기하기 나름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법무사업이 뭐 지금 안 좋다. 그런데
어느 업종도 지금 현재 좋은 업종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거의 자영업자고 이제 뭐 회사로 치면 법무사님들이 CEO죠. 예, CEO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금이라든가 각종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부가세 신고라든가 뭐 종소세 신고 여러 가지 신고는 기본적으로 하실 줄 알면 더 좋죠. 직원들 거의 안 뽑고 혼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직원을 뽑는다는 건 사실 그 하나의 또 우리가 그 식구들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불황이거나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타거든요.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서 내가 돈벌이가 안 되는데 직원을 살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홀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도 있고 조그맣게 뭐 많은 사건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잠깐 쓰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혼자 하시는 건 좋은데 이제 그 홀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단점은 뭐냐면 저희가 사람을 만나서 눈을 보고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담을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아요. 공부를 혼자 하다 보면. 저희 공부하다 보면 입을 꼭 다물고 있잖아요.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요. 사람 만나는 게. 전화 대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전화로 하는 상담은 사실 전화비는 둘째 치고 이게 사건 수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계속 딴 데다가 계속 전화기를 돌리거든요. 근데 대면을 해서 서류를 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입금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진도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학원을 다니게 되면 여기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됩니다. 합격을 하게 되면은 전국에서 뭐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올라오는데 사실 동기라는 개념이 있지만 동기가 아니거든요. 예, 동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 법무사 그리고 동기라 하더라도 같이 동업을 하려면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는 동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 돈 한두 푼도 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계시다 보면 이제 선배 법무사님이나 이런 데 연결돼 갖고 사무실도 같이 운영해서 같이 흔히 말해서 책상을 타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학원이라는 시스템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시고 나쁘게 보지 마시고 조금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8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중간에 힘이 딸려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뭐 오늘 합격 전략의 뭐 팁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제 매번 항상 말씀드리는데 8과목을 1년 안에 다 한 바퀴씩 돌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책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법책만 요만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차를 한 바퀴를 다 돌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객관식 이제 오전반 같은 경우는 2번 돌렸어요. 2번. 물론 이제 오전반에는 빅4라고 해서 4가지 과목을 2번을 돌렸는데 처음에 들었던 거, 두 번째 들었던 것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객관식 가면 또 완전 리셋, 초기화가 돼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8과목 그게 뭐 얇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과정이 아니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지문도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중간에 읽다가 이게 논점을 흐리거나 아니면 집중력을 흐리게 되면은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시험이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OX가 떨어져야 되는 과목이거든요. 법이라는 게 횡설수설을 하면 안 돼요. OX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OX가. 근데 OX가 명확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되시고 계속 책만 읽고 있거나 문제만 보게 된다면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는 기본수가 워낙 두껍다 보니까 객관식하고 가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제가 항상 그 공부하시는 분한테 뭐라고 하냐면 기본서를 보고 복습으로는 객관식 문제집을 풀어라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객관식 문제집을 풀으라고 했더니 기출만 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학원 출판사 그 사장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9월 달에 이제 시험 초기에 기본서는 사지 않고 객관식 문제집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대요. 객관식 문제집이 많이 팔리신대요. 기본서는 안 팔리는데.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1차는 객관식으로만 공부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는 뭐 총 맞아서 기본서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차를 재수좋게 객관식으로 맞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은 민법이라든가 부동산 등기법이라든가 민사집행은 사실 2차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객관식으로 막 보면요. 이게 무슨 작용이 있냐면 그냥 쌀같이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고. 나머지 그 목차의 중심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 차가 떨어지면 답이 없어요. 저희 그 2차 보시던 분들도 있는데 2차가 떨어지면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2차가 떨어지면 충격이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1차를 해야 돼요. 근데 1차 습관이 객관식으로 굳어지신 분들은 다시 1차 들어갔을 때는 기본서 절대로 안 봅니다. 봐야지 하는데 처음부터 안 봐요. 객관식으로 계속 돌립니다. 그렇게 2차에서 뜨거운 맛을 봐도 뜨거운 맛을 봐도 또다시 객관식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일에 의뢰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객관식으로 OX 때리던 사람한테 사건을 맡길 수 있겠는지. 역으로. 못 맡깁니다. 진짜. 뭘 알아야지. 오히려 저도 이제 법무사이긴 하지만 합격했을 때 초반에 오히려 의뢰인이 저를 가르쳤어요. 합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시중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 오랜 동안 공부를 하는 바람에 괴리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책 속에 있는 세상과 바깥 세상은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 과목은 용어들이나 이런 게 일상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의뢰인들은 더 많이 알아요. 요즘 검색 사이트가 너무 잘 돼 있어갖고 유튜브도 너무 잘 돼 있어갖고 오히려 제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저를 갖고 논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거를 기본이 안 서 있으면 휘둘릴 수밖에 없고 나도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수임하는데 굉장히 처리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1차 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희 과목에 8과목이 있잖아요. 민법이 있죠. 그 다음에 많은 수가 민사집행법 있고 그 다음에 상법 있고 부동산 등기법이 있습니다. 1차 과목에서 이게 저희가 이제 이걸 제가 빅4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요때쯤 되면은 지금 저희가 나름 받아놨잖아요. 1차 시험 날짜를 받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1차를 지금부터 시작한다? 제가 딱 깨놓고 말씀드리면 과거에 경험이 없으신 분은 오래 안 돼요. 나머지는 멍청해갖고 작년부터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몇 년 동안. 1차에 의외로 고수들이 많아요. 지금 최근에 2차 발표했었잖아요. 2차 발표에서 떨어지신 분들. 1차 단연차생들, 그 다음에 2차 갔다가 1차 해거리 하신 분들, 그리고 예전에 법대, 그 다음에 사시 하셨다는 분들, 저희 그 합격생 멤버라든가 이제 구성원이라든가 이제 수험 오시는 분들 보면 선생님도 계시고요, 선생님도 계시고, 사장님, 대표이사들도 오시고, 공인중개사님 진짜 많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법대 나온 친구들, 로스쿨 갔다가 안 되신 분들, 변시했다가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내가 뽑히려면 이 빅4라는 게 그 정도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민법하고 민사집행하고 요 2개 과목만 다음에 들어오는 1순환에 들어가는 흔히 말해서 1차 과목을 시작하는 그때까지라도 이 두 과목만 잡아도 어찌 보면 성공이에요.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이 과목이. 누구는 그러시더라고요. 민사집행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상법도 굉장히 어렵고요. 부동산 등기법은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1차에서 나오는 지문들이 그게 교과서에 있는 지문이 아니고 기본서에 있는 게 아니라 매번 나오는 최신 선례라든가 최신 예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이 필요 없어요. 민법도 한 3권, 4권 무슨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민사집행도 여러 권 있을 필요 없어요. 한 권 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한 권 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뭘 보느냐. 바로 기본서 보면서 객관식 문제집이요. 기본서 보면서 객관식을 풀어야 했더니 객관식을 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일 좋은 방법은 많이 풀다면 객관식에 나오는 지문들을 보시면 그것이 전부 다 기출 지문이고 그 해당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요거를 일단 먼저 섭렵을 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건데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럼 풀지 말고 그냥 기본서 보고 그 해당 파트의 문제를 계속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저희 학원에서 재작년인가 작년인가에 최연소 공부했던 친구가 저희 학원에 다녔었는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자마자 저희 학원을 왔거든요. 아버지랑 같이. 요즘에 고사장에 가보시잖아요.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해요, 공부를. 대학생 하는 건 빠른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놀란 건 아버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애가, 정말 아이가 고등학교 중학생 애들이 학교 들어가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그 공인중개사 합격에 중학생이 합격한 걸 봤거든요. 제가 뉴스로. 점점 내려간단 말이에요. 걔는 그 친구들이 잘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수학이 빠지죠. 영어가 빠지죠. 국어 기본적으로 하는데 얘네는 법률 용어가 어렵지. 근데 체력이 남아 돌아가지고 정말 잘해요. 그 친구는 1년 만에 1차를 붙었거든요. 좋은 점수로. 그래서 이제 나이 있으신 아저씨들이 한마디씩 다 했죠. 너는 늦게 와도 된다. 내가 먼저 나가야 된다. 근데 이 친구는 되게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고 얼굴이 다 뒤집어졌어요. 여드름 다 나오고 속도 아프고 병원에도 몇 번씩 실려가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해 2차 스트레이트로 그냥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놀진 않아요. 술도 안 먹고 가더라도 그냥 안주 먹고 계속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유혹이 많잖아요.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놀고 싶고. 근데 그 친구는 아닌 거예요. 한 방에 붙고 올해 이제 수능 봐갖고 대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 수능은 우습죠. 어려운 문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지금 거꾸로. 이걸 따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부 방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때 그 친구한테 이 방법을 쓰라고 했거든요. 기본서, 객관식, 기본서, 객관식, 기본서, 객관식. 계속. 근데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빅4를 갖다가 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것만 해도 저희가 비율이 매번 얘기했을 거예요. 67.5예요. 67.5%. 전부 다 맞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은 저희가 8과목이면 민법이 40문제, 민사집행이 35, 상법이 30, 부동산 등기법이 30이에요. 저희가. 그러면은 8개 과목 중에 4과목, 저 4과목만 해도 67.5. 내가 뭐 삐끗해가지고 해도 60점이 넘는단 말이에요. 8과목을 다 해서 60점이 저희가 컷이 지금 1차가 한 60점, 61.2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어려워서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제가 매번 설명회 할 때 전략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도 8과목 해가지고 60점 몇 번 이렇게 받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4과목을 열심히 해가지고 1년 돌려봐라. 1년 돌려도 60점 안 나와요. 그 친구는 정말 열심히 한 친구예요. 1년 만에 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제 다른 데서 하긴 하지만 올해가 사실은 2차생 중에 2030이 진짜 많이 붙은 애거든요. 법무사 2차로. 운이 따라야 돼요. 운이. 운이 따르지 않으면 그게 안 맞아요. 작년에 2차 문제가 너무 평이해가지고 다들 잘 봤다고 했는데 그게 변별력이 안 나와서 2030이 많이 붙어 나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자기 운이에요. 자기 복인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면 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옛날에 같이 공부했던 이제 법무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때는 정말 미련하게 공부했다. 8과목을 다 공부했거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학원의 스케줄에 맞춰서 나갔단 말이에요. 무조건 이제 실강 나가고 요즘에 실강 안 나와요. 실강 안 돼. 특히 젊으신 분들은 더 안 나와요. 근데 실강을 안 나오면 그게 잘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실강을 안 나오게 되면 인터넷으로 듣게 이제 인강으로 듣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 나태해져요. 나태해지고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 피드백도 없고 물을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도 모르고 내가 질문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질문하는 걸 제가 들어서 터득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나와요. 젊은 친구들도 안 나옵니다. 어디 굴 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지 집에서 안 나와요. 이렇게 날씨 추운 날은 더더욱 안 나오죠. 근데 합격생의 대부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그렇게 공부했다가 이제는 독한 마음으로 학원에 나와서 열심히 모의고사도 보고 했던 분들이 진짜 많이 나갔어요. 저는 오프라인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지방이야 어쩔 수 없잖아요. 지방이야 어쩔 수 없고 특히 저녁반 같은 경우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못 나오면 퐁당퐁당이라도 학원을 나와라. 나오고 안 나오고가 나이가 계속 법무사를 준비할 거냐 그만둘 거냐 그 갈림길에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나오게 되면 다리 질질 끌려서도 나오게 되면 뭐라도 듣고 오늘은 그래도 좀 뿌듯함이 있는데 뭔가 집에서 이게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 죄책감이 있거든요. 뭔가 그냥 쓱 지나간 느낌? 네, 힘들어도 왜 아와라 거리는데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요 네 과목을 잘 보시고 두 번째 실강을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다. 저희 그리고 이게 네 과목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는 여기 2차 과목이거든요. 2차 민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이 두 개가 있어요. 1차일 때 저 같은 경우 민법은 1차하고 2차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난이도가. 근데 1차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2차에서 거의 문제로 터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 등기법은 1차하고 2차하고 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1차 할 때 제가 특히 민법하고 부동산 등기법은 객관식으로 돌려갖고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2차에서 안 돼요. 2차에서. 1차를 대충 해갖고 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도 공부하는 거지만 돈 벌려고 온 거잖아요. 이 과목을 잘 해두시게 되면 굉장히 좋아요. 저는 법무사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꽃은 민법이 아니라 민법을 알아야 민사집행이 풀리니까 민사집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뉴스 같은 데 보시면 경매 물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매 물건을 어떤 분이 나에게 모텔을 좀 한번 물건을 알아봐 달라. 아니면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 좀 몇 평대 좀 알아봐 달라 하면 제가 그걸 물색을 하잖아요. 권리 분석 해주죠. 다 봐주잖아요. 그래서 대충 계단기를 뚫어서 이 사람은 내 쪽에 명도하기 쉽고 이 사람은 어때서 명도하기 힘드니까 아무래도 이건 낙찰받기가 힘들고 그래서 계속 유찰돼서 언제까지 갈 것 같고 이런 걸 하면서 돈을 받는다고요. 소장 몇 장 써갖고 이게 아니라. 근데 되게 어려워요. 민사집행이. 정말 많은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과목. 그래서 1차, 2차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저희가 공부할 것은 사실 민법하고 부동산 등기법이 2차까지 가기 때문에 잘 해두셔야 됩니다. 우리 2차에서는 또 1차는 기출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기출만 보시면 안 돼요. 법무사 기출 갖고 그것만 돌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딱 기분 좋을 만큼 붙지 않는 점수. 그래서 저희는 민법 같은 경우는 법행 문제도 내고 시험 문제집에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무사, 사무관 승진, 그 다음에 법원 서기까지 저는 이제 문제집에 다 넣었습니다. 그걸 다 풀어야 돼요. 다 풀어야 됩니다. 풀기 힘들면은 이제 요런 거 풀면 되겠죠. 홀수, 짝수 이렇게 했고 홀수로 풀든가 짝수로 풀든가 해서 풀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오답 노트를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무슨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아니고 오답 노트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 힘들게. 거기 요즘에 포스트잇 붙이면 되잖아요. 예, 포스트잇 붙이거나 그러면 되지. 그 오답 노트를 그렇게 공들여서 만드시는지. 오답 노트는 저 같은 사람은 만들면 제가 빼와요. 복사해갖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많이 보시고 많이 보셔야 돼요. 또 하나 더. 이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객관식 문제집에다가 표를 거기다가 OX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저희가 문제 풀듯이 옆에다가 몇 번에 몇 번 이렇게 하고 계속 풀어보세요. 계속 풀면 또 보이고요. 그 다음 객관식으로 하면 답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대충 어디쯤에 정답이 있고 그 다음에 객관식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제가 착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질문을 하면 몰라요. 근데 우리 의뢰인이 저희 순서대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2차 문제집이 순서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객관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 기본서하고 저 객관식 2개 갖고 여력이 없다 그러면 기본서하고 객관식만 하시면 돼요. 객관식도 법무사 기출 말고 다 모든 각각 선생님들이 법행 그다음에 다른 시험에 나오는 문제까지 있는 거를 잘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공부라고 해서 법무사만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미리 얘기를 하는 이유가 빅4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짜투리로 상업등기법이라든가 가족관계등록법 중요하죠. 공탁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탁도 되게 어렵거든요.
예,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보다는 사실 이 과목이 안 잡히면 말짱 꽝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1년 차에는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1년 차는 무조건 저거를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래서 1년 차에 안 되면 1년 차에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년 안에 된다? 그럼 2차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1차를 턱걸이로 하신 분들은 2차도 그냥 미끄러지시더라고요. 저희 2차 반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여자분이신데 법대를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야간반이셨는데 붙으셨길래 여쭤봤어요. 제 개수 들어보면 대충 알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을 몇 개 맡으셨습니까? 했더니 30개 중에 18개를 맡으셨대요. 사실 그거 합격 점수가 아니거든요. 우리 1차에서 딱 개수만 각 과목마다 개수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30개 중에 18개면 반 조금 더 위잖아요. 그래서 2차 왔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다른 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다른 거는. 부동산 등기도 그 개수면 민법도 마찬가지. 근데 붙었단 말이에요. 왜? 60점이었으니까 합격점이. 딴 데서 채워졌을 거예요. 딴 데서.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은 2차가 사실 되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2차를 쉽게 하려면 민법하고 부동산 등기법, 민사집행은 정말 잘해놓고 오셔야 돼요. 민사집행법까지. 그래서 저희 나중에 문제를 기출을 꼭 한번 보세요. 이게 한국어로 된 건 맞는데 내가 과연 이걸 풀이를 잘할 수 있는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길게 잡고 오시는 분들도 안 좋고요. 짧게 잡고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 내가 합격하는데 내가 기간을 정하는 건 맞지만 그 기간엔 절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마음은 그러하나 우리가 이게 사람이 사는 게 가족들이 있고 이러다 보면 변수가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돈을 너무 앞에서부터 땡겨 쓰지 마세요. 한 방에 나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다 많아요. 다 많았는데 결국은 돈이 없어서 결국은 나중에 다시 본업으로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적당히 앞에 초반에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사고 객관식으로 이게 워밍을 하고 난 다음에 확 밀어붙일 때 그때 확 쏟아 넣으시면 돼요. 특히 직장 다니신 분들은 직장 안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1차 합격하고 1차 합격을 해서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만두시면 되는데 1차가 확정된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완전 비추거든요. 합격증 받은 거 아니잖아요. 돈을 모아야 2차를 가죠. 2차는 그냥 하지 않잖아요. 1차도 비싸지만 2차는 더 비싸요. 왜? 마음이 급해서 1차는 한 학원에서 저희가 충실하게 공부를 합니다. 근데 2차는 마음이 급하다 보니 다른 학원을 자꾸 쳐다보게 돼요. 저 학원은 뭐 하고 있나? 저 경쟁학원은 뭐 하고 있나? 여기는 이 모양인데 저쪽으로 옮겨가는 건 안 되는 건가? 하면서 자꾸 그쪽도 같이 걸쳐서 학원비가 곱하기 2가 돼요. 1차는 잘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차 때 저는 직장을 안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꼭 그만두시고 삭발 직전이신 그 눈동자로 저희 학원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며칠 못 가요. 며칠 못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서히 올려서 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운동도 좀 하시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합격의 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민법이라든가 부동산 등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장들이 길 때는 짧게 가는 방법은 뭐냐? 옆에다가 결론을 써놓는 게 제일 좋아요. O, X,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가 안 되면 저희는 이제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문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사실 국어가 좀 약하신 분들, 흔히 말하는 요즘 애들 말로 문해력이 약하신 분들은 확실히 늦어요. 그리고 설명을 할 때도 늦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게 문장을 잘 이해하는지도 중요하고 또 만일에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이제 상계 파트라든가 채권 양도 편이라든가 주임법 파트는 정말 어려워서 진도가 많고 양이 많다 보니 막 저도 모르게 급해지잖아요. 그러면 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언제까지 봐야 되는데 하나도 이해를 못하면 그냥 글씨만 읽으면 안 돼요. 계속 한 문장이든 하나 판례든
계속 20초, 뭐 30초, 5분이든 계속 그것만 한번 계속 봐보세요. 끊어읽기로.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 공부할 때도 애들한테도 저도 이제 제가 강사니까 저희 아들들한테 가르칠 때 뭘 가르치냐면 키워드를 잡으라고 하거든요. 그 긴 문장의 키워드가 뭘까? 그 긴 문장의 키워드가 뭘까? 강사가 잡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이 뭐 몇 천만 원 들고 와서 저희한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강사는 그렇게 많이 안 해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진도가 많기 때문에 오늘 진도를 빼지 않으면 보강을 하고 연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가 그걸 찝어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걸 잡아야 돼요. 내가. 그래서 한 번에 듣는다고 해서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판례, 모든 지문 거기서 키워드를 잡기를 초반에 해놓으시면 조금 편합니다. 강사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라고요. 강사는 여러분들의 서브인 거지 여러분들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진도와 여러분의 의지는 여러분이 만들고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강사 보고 이제 해달라 그러면 여기 자물쇠밥 만들어야죠. 못 나가게 하고 매일매일 키워드 잡는 거 연습시키고 봐주고. 성인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린애들은 되는데 성인들은 다들 자존심이 있으셔가지고 절대로 말을 듣지 않아요. 특히 다년차생이시거나 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계급장 떼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 예전에 뭐 좀 했어. 나 무슨 공부해갖고 합격한 경력이 있어. 나 우리 회사에서 법무팀이야. 의미 없어요. 하나도 의미 없어요. 나 어디 법대야. 나 뭐 해. 이거 없더라고요. 그걸 계급장을 떼고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말씀 듣고 믿고 따라가신다면 그것도 또 합격의 하나의 팁이죠. 제가 학원을 다녔을 때 저는 원래 좀 약간 한 곳을 좋아하는 성향이어서 그런데 저희 학원에서도 1차 떨어지고 이 학원에서 만약 1차 떨어졌다 그러면 다른 학원을 갑니다.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재가 굉장히 많이 비싸잖아요. 교재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강사가 저기랑 겹치면 모르겠지만 겹치지 않게 되면 다시 사야 돼요. 다시. 그러면 그 교재값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저희가 8과목만 해도 대략적으로 뭐 민법이든 뭐든 간에 굉장히 많이 비싸단 말이에요. 객관식에다가 갖다 붙이고 각 선생님들 또 추가로 최종 마무리 교재 갖다 붙이고 하면 책값만 해도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기타 등등 법조도 뭐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학원을 갈아타면 그 다음에 좀 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요 4과목만 사서 아니면 민법만 사서 한번 여러분의 실력을 흔히 말해서 간을 좀 보세요. 간을. 내가 정말 이 민법 이 한 권을 가지고 내가 이거 씨름을 해서 이거 한 권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갈 수 있는지. 제가 1차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1차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중학생도 할 수 있고 고등학생도 할 수 있고 대학교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군인 아저씨도 하고 있어요. 군인 아저씨도. 직장 다니면서도 하시는 분들,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저기 어디 부산에 바닷가 앞에서 제주도에서 귤 따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기 산에서 저기 농사 지으면서도 공부하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1차는 누구나 붙을 수 있어요. 근데 2차가 아무나가 안 돼요. 저희 2차 몇 명 뽑는지 아세요? 130명. 정말 130명인 것 같아요. 140 몇 명을 뽑았거든요. 그 중에 120명을 넘어가는 부분은 법원 출신, 검찰 측 그들만의 리그에서 뽑는 거예요. 그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전부 다 이제 일반인이시잖아요. 지금 법원에서, 검찰에서 이제 1차 면제자가 있어요. 나는 1차를 이렇게 개고생을 해갖고 올라왔는데, 그들은 이제 경력이라는 게 주어져서 법적으로 주어진 게 있어서 1차 면제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2차를 계속 보는 거예요. 붙을 때까지 계속. 어떤 분은 이제 민사 쪽에 이제 면제가 되는 분들, 어떤 곳은 이제 검찰 측은 형사 쪽에 좀 면제가 되시더라고요. 면제되는 과목이 달라요. 그러면 나가면 똑같이 법무사를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또 단점이 뭐냐면 나는 이미 저번에 어떤 분이 그 상담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미 검찰 측에서 하고 있으니 공부 안 해도 된다. 나는 민사과에서 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민법 볼 필요가 있겠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민법 다시, 부동산 등기법 다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무장 출신들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사무장님들도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시고 법률 사무원들도 공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이니까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들이 하는 일은 그것만 계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는 전반적으로 시험과 관련해서 전부 다 봐야 돼요. 전부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계급장을 떼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밖에서 알고 있는 것과 이론서로 보는 건 또 달라요. 이론적으로 배운 건 또 밖에서 써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특히 이제 공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합격하려면 계급장 떼고 정말 여기 계시는 강사님이나 여기 안내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시고 특히 제가 항상 말씀드린 단연차생 수험생들을 말은 듣는 거 아니에요. 예,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기에 합격하신 분들의 노하우를 배우는 것도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은 단기에 합격하는데 운이 굉장히 많이 따른 사람이잖아요. 제가 아까 합격하는 데는 내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굉장히 많이 따라야 되거든요, 저희가. 제가 이제 아까 전에도 우스갯소리로 야간반에 계시는 선생님께 저보고 설명회 하냐고 그래서 선생님도 올라와서 간증하듯이 저희 학원 좋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했는데, 그분도 굉장히 오래 공부하셨거든요. 네, 저희 누적된, 근데 고수세요. 고수인데 1차를 통과하시는데 2차가 계속 안 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희. 그래서 요거 잊지 마. 그분도 이런 거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67.5%라는 거 생각하시면 공부하시기도 훨씬 더 편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각 선생님들마다 교재가 기출이 표시가 되어 있는 교재가 있고 기출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교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재에다가 기출 표시를 다 해놨거든요. 몇 년도에 그 다음에 서기부 몇 년 이런 식으로 다 표시를 하는데 어떤 교재는 그런 표시가 없어요. 그런 교재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법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죠. 거의 다 나오니까. 그래서 기타 등등의 과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기출을 나름대로 객관식 보면서 기출을 나름대로 체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기출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그렇다고 기출만 보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강조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4과목 67.5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인강 좋아요. 인강이 좋은데 이게 특히 인강의 단점은 뭐냐면 딴짓을 너무 많이 하고요. 전화 오면 잠깐 멈춤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전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오프라인을 강의를 하고 복습으로 동영상을 받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동영상 받으신 분들은 그냥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또렷한 기억력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렇게 영상을 보고 지나간 거기 때문에 웬만큼 독하지 않으면 사실 인강만으로 합격한다는 건 진짜 어려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뭔가를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인강은. 외롭고요. 굉장히 외로워요. 외로워. 1차는 괜찮은데 2차는 정말 외롭습니다. 1차는 그래 너도 합격해야지 나도 합격하고 같이 합격하자는데 절대로 2차는 그런 말 안 해요. 저 사람이 붙으면 내가 떨어지니까. 1차에 700몇 명이 모여갖고 저희 법무사 시험 출시만 120명을 뽑는데 좋은 말이 나갈 리가 없겠죠. 2차 누적돼갖고 오랫동안 계속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작년에 이제 그거 보시고 올해 이번에 2월달 나가신 분들 중에 이게 시험의 난이도가 그나마 내려가고 저희 학원가에 흔히 말하는 고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갔거든요. 고인물. 고인물이라면 3, 4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들의 패단은 뭐였냐? 학원에 와서 모의고사를 안 보고 수업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들으면 다 알겠는데 아는데 답안지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다고 착각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출만 돌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객관식으로만 돌리면 안 돼요. 그래서 기출 보시고 기본서 보면서 거기에 별도로 본인이 대략적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 법무사 기출. 최근에 나온 거 이런 거 그런 걸 좀 기출을 해주면 공부하는데 훨씬 더 낫습니다. 그거는 강사가 해주면 좋겠지만 강사가 그 정도로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 급한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법무사 강의도 해보고 저쪽에 공무원들 강의도 해보고 이제 법원 승진 강의도 해보면 제일 많은 것을 요구하는 곳이 사실 법무사 수험생들이 제일 많은 걸 요구해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거 자료 이게
제가 무슨 회사에 다니는 부장님한테 결제판 올리는 느낌으로 수험생들한테 막 올리는데 그 판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서 그거 모아주시면 안 되나요? 왜 표를 안 그리고 왜 그림으로 왜 맨날 자꾸 판사하십니까? 판사한 거를 프린트물로 나눠주시오. 제가 부장판사 아니 부장님도 아니신데 그쵸? 왜 회사에서 사회생활에서 받은 거를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본인들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날 거고 그래야 본인 손으로 정리를 해야 더 잘 기억이 나요. 더 잘. 예. 더 잘 기억이 납니다. 저희 많은 법무사님들이 지금 합격해서 나가셨잖아요. 제 여고 후배가 저희 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몰랐어요. 강의 1순환 강의 끝나고 1차죠. 1차 기본 강의 끝날 때쯤에 얘기를 하다 보니 겹치셔서 알고 봤더니 제가 여고 나왔는데 여고 후배더라고요. 그 친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아시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저희 시험 준비하신 분들 꽤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분들도 평상시에 상담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상담, 법적인 마인드 다 깔려 있어요. 그래도 그 친구는 매일매일 왔거든요. 예, 2차도 열심히 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급장을 떼라. 1차도 마찬가지고 2차도 마찬가지고 좀 안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더 이상 팁을 드릴 건 없는 것 같고, 제가 질문 받으면 제가 답을 해드리는 형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부동산 등기법 2차 강의 먼저 공부해도 되나요? 2차는 사실 이제 법원행시 같은 경우도 1차가 없고 2차만 부동산 등기법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부동산 등기법은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 두 가지 시험으로 나와요. 논술이 나오고 신청서가 나오는데 저는 완전 비춥니다. 네, 비춥니다. 왜냐하면 기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논술의 의미가 없고 신청서의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요거를 보고 여기로 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같이 보는 걸 저는 오히려 권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강의를 하면 가서 신청서 한번 보시고 또 어디 파트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 파트 가서 신청서를 보시고 그게 더 낫지 이걸 하고 이렇게 흔히 말해서 예, 미적분 하던 사람이 미적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연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순서라는 게 있거든요. 예, 순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가 생각보다 1차 합격 오신 분들도 여기 헤매고 있는데 굉장히 축약된 부분이어서 그래서 법행 같은 경우도 저한테 게시판에다가 올리신 분이 세세하게 꼼꼼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1차를 안다는 전제에서 2차를 가는 거여서 저는 완전 비춥니다. 예, 완전 비춥니다. 그리고 민법 같은 경우도 2차 공부하시면서 1차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나는 어차피 2차 올해 나갈 거니까 생동으로 나갈 거니까 민소 깔면서 민법 공부하시는 분들 완전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바보 되는 순간이 될 수 있어요. 1차면 1차만 그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올라가시는 게 훨씬 더 낫다. 권하지 않습니다. 권하지 않어요. 만일에 본다면 이거 보면서 신청서 보면서 차라리 수업 나갈 때마다 그 해당 파트를 보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네네. 그게 지금 사실은 작년에 그전에는 한 100일 정도 남겨줬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딱 2달이 남았어요. 근데 2달이 남으면 사실 1차를 합격하신 분들이 대부분 생각을 뭐 하냐면 나는 어느 정도 법적으로 지식이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2차 입문자예요. 동차번은 2차생이 아니라 2차 입문자이기 때문에 사실 2달 동안 수업 나가는 것도 굉장히 빡빡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한 일주일 남겨주나?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합격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려요. 2차 올라가면 무조건 한 바퀴 다 돌려라. 답안지가 써지든 안 써지든 이 2달 동안에 2차를 완벽하게 할 수 없죠. 1년을 공부한 사람도 완벽이 안 되는데. 그러니 앞에서 또 민소 1차 때부터 민소하고 형소하고 하면 재밌기는 재밌죠. 뭔가 살아있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뭐냐면 민법을 모르면 민사소송법이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 2달은 다른 게 아니라 만일에 제가 2차 떨어지고 다시 재동차로 오는 사람이라면 강의 듣지 말고 모의고사를 계속 봐라 가서. 이미 2차가 쌓여 있으니까 모의고사 보고 정리하고 모의고사 보고 정리하고 만일에 힘든 과목이 있으면 그것만 실강을 들으라고 제가 2달 동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생동으로 오신 분들은 2달 동안의 민법, 민소 때까지는 재밌어야 해요. 새롭잖아요. 너무 즐겁잖아요. 내가 드디어 2차생이구나. 민법 가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형법, 형사소송 부분은 더 어려워요. 예. 부동산 등기법이 만만한 게 신청서, 논술. 왜냐면 1차에서 배웠던 게 있는데 쓸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게 좀 괜찮았는데 그리고 중간중간 사라집니다. 그리고 올해 안 되면은 뭐 내년에 하면 되지. 근데 그 강의를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강의 끝까지 들어거든요. 한 바퀴를 돌린 사람과 다시 예비순환 가서 들으면 이게 용어가 그리고 선생님의 성향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용어가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락날락했고 교재도 남아있기 때문에 2차 예비반이 조금 수월해요. 제가 이제 2차를 이제 동차 들어갔을 때 제가 큰애가 이제 이번에 고3인데 그 아이가 제가 나와가지고 돌 막 지날 때였거든요. 생동일 때가. 생동일 때 그 아이가 이제 완전히 돌 지나고 얼마 안 됐는데 저희 시누이가 봐주시다가 임신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생동사 기간에 그 아이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학원 강의 하나도 못 들었죠. 인강이 어딨어요, 애기 엄마가. 같이 쓰러져 자는 거지. 그렇죠? 못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왔거든요. 다시 컴백했거든요. 애를 이제 다른 시누이한테 맡기고 컴백을 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이 사람은 책을 한 바퀴 돌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이 사람들은 책을 한 바퀴, 뭐 답안지를 잘 쓰냐 못 쓰냐가 아니라 일단은 책을 한 바퀴 돌려서 머리다가 책이 다 끼적끼적하는 흔적이라 했는데 저는 깨끗한 거예요, 책이. 그래서 그때 그걸로 인해서 계속 도미노처럼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동안 열심히 계속 강의를 듣고 뭐라도 쓰면 시험장 가서 답안지는 당연히 잘 안 나오죠. 1차를 그렇게 해도 안 나오는데 2차는 2달 만에 뚝딱 해갖고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재수 좋게 생동으로 나갔다는 그런 합격 수기도 보셨겠죠. 그 사람은 그게 운이에요. 자기 복이에요. 예, 자기 복인 건데 내가 그 복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자기를 판단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 적이 있던가 내 인생이. 그랬으면 로또를 했으면 벌써 딴 데 가 있겠죠. 그 정도의 운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2달 동안 무조건 수업 듣기. 무조건 동영상이 아닌 수업을 듣고 그리고 꼭 2차 시험장에 꼭 가보기. 그리고 나면 2차생이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막 공부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2차도 역시 완주를 해야 돼요. 완주를 하다 보면 저희가 2차는 과목이 많잖아요. 형법, 형소가 처음이죠. 민소도 처음이죠. 민법도 새로워요. 써야 되니까. OX 때리던 사람이 거기 담아지다가 OX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논거를 쓰고 결론을 내리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글씨, 손에도 힘도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완주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2차. 2개월 동안 완주. 또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신가요? 합격의 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계속 나가죠, 제가. 네. 2차 강의도 네. 강의 오프라인 있잖아요. 네네. 있는데 시간이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오프라인은 저희가 시험을 보잖아요. 예, 시험을 보기 때문에 바로바로 답안지가 나가잖아요. 온라인은 하시게 되면은 저희도 그 온라인 첨삭을 했었거든요. 전부 다 할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학원으로 메일을 쓰고 학원에서 채점해서 다시 스캔을 떠서 보내드리는데 이 작업이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일어나는데 이게 며칠이 걸리잖아요. 며칠이. 오는데 가는데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나중에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불리한 면이 있죠. 그래서 오프라인이 웬만하면 오프라인 해라. 그게 급하신 분들은 옆에 팩스기를 놓고 바로 갖다가 보내주면 되죠. 그리고 온라인은 사실 학원에서 딱 시간을 두고 한꺼번에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 시간 엄수라는 게 있는데 온라인은 시간 엄수가 없고 오픈북 테스트 하고 계시니까 본인이 모르니까 오픈북을 하게 되면 좋지 않죠. 답안지가 당연히 여기서는 기분 좋게 점수를 받을 수 있으나 본시험장 가면은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오셔서 시험 보는 거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소장, 일단 쓰는 거. 예? 소장. 소장, 예. 예. 그다음에 우리 신청서. 예. 그런 거 어떻게? 저는 이제 그 첫 번째 2차에 들어갔을 때 저희 그 아침마다 모여서 신청서를 쓰고 아침마다 모여서 소장을 썼었거든요. 근데 제가 득을 못 봤어요. 예, 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침마다 이게 뭐 그날 매일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그게 실력이 늘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2차생이 소장이나 등기 신청서를 잘 쓰는 방법은 뭐냐? 몰아서 쓰게요. 몰아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소장책을 하나 넣고 내가 이걸 일주일 만에 아니면 5일 만에 간파를 하겠다 해서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신청서도 계속 쓰는 거예요. 뭐 저게 남아있을 것 같냐? 아니에요. 계속 쓰고 쓰다 보면은 내가 손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래서 특히 신청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서 갑지일지라는 게 있거든요. 갑지일지 쓰고 제출근거를 쓰는데 저는 이번에 1순환 그렇지 않아도 어제 끝내는데 예비순환한테 뭐라고 했냐면 신청서를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말고 이 예비순환에서는 신청서 갑지만 잘 쓰자. 그 각 순환마다 내가 목표를 정해서 딱 그거를 완벽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소장도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장은 굉장히 내용이 많지만 사실 막상 시험장 가시게 되면 소장을 완벽하게 쓸 수가 없어요. 민소하고 소장을 같이 보거든요. 그 때문에 제가 이제 처음에는 저도 이제 2차 했을 때 소장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소송 이름 쓰고 원고 피고 잡고 청구 취지 잡고 청구 이유 잡고 해서 쫙 다 썼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작전을 바꾼 게 뭐냐면 소장 이름 쓰고 소송 이름 쓰고 원고 피고 잡고 청구 취지까지만 청구 이유 안 씁니다. 민소에서 시간이 남으면 청구 이유를 쓰는 거지 처음부터 청구 취지 거기까지만 딱 써요. 근데 저희가 원고 피고 못 잡으면 뒤도 안 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청구할 것이 없는데 거기다 피고를 잡는다거나 이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없는데 원고를 잡는다거나 그러면 이미 당사자부터 마이너스가 심하기 때문에 뒤는 안 봅니다. 권리하고 의무관계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에게 청구 취지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청구 이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쵸? 제가 길 가다가 누굴 퍽 쳤어요. 그럼 고소장을 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퍽 친 사람이 가해자고 맞은 사람이 피해자잖아요. 이걸 뒤바꿔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형법 같은 경우도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형법이라든가 형소법이라든가.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육하원칙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은 아싸리 처음부터 안 봐요. 신청서도 저희가 아까 신청서 갑지만 보자고 해갖고 올해 이번에 1순환 할 때 정말 양이 너무 많거든요. 신청서도 너무 케바케라서 정말 양이 많은데 그거를 한꺼번에 4일 만에 제가 6회 강의를 했는데 그거를 다 잡을 수 있느냐? 욕심이 과한 거죠. 그래서 신청서 갑지만 외우자. 갑지만 이번에 하자.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을지다.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시간이 남으면 제출근거. 시험장 가시게 되면 저희가 요 두 과목을 가지고 얘 70점, 얘 30점이에요. 70점, 30점. 두 개를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2차생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데 뭐부터 쓰십니까? 하면 저는 신청서 보통 먼저 써요. 신청서 갑지, 을지 쓰고 제출근거 안 쓰고 바로 논술 쫙 쓰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제출근거를 쓰는 거예요. 민소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소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법도 그 다음에 소장도 똑같습니다. 얘 70점, 얘 30점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되냐? 민소가 만일에 어렵다. 그럼 민소 풀다가 소장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소장이 빵점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민소가 완벽하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럼 소장을 완벽하게 쓰면 민소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장 쓸 때 항상 원고 피고 쓰고 그 다음에 청구 취지만 씁니다. 여기까지 쓰고 민사소송법 쓰고 시간이 남으면 청구 이유로 가요. 그래야 시간이 웬만큼 쓸거든요. 민소가 어려운 해면 만일 어렵다 그러면 이것부터 쓰면 여기는 완전 끝장나는 겁니다. 30점 몽창 다 날아가요. 그래서 여기를 쓰고 내가 여기서 한 20점 초반대 먹겠다 생각하고 아니면 20점 근처 먹겠다 생각하고 쓰고 다시 올라가서 민소를 잘 해놓는 게 낫죠. 요걸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1차든 2차든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작전을 잘 세워야 돼요. 작전을. 1번이 있으니까 1번부터 쭉 공부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책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저희가 민법이라든가 민사집행이라든가 부동산 등기법도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이게 아니라 객관식을 보게 되면 저희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그게 탑이에요. 그러면 걔를 제일 많이 봐야 되고 자주 안 나오는 부분은 그 다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강강강강강 하다 보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강의는 제가 우리가 공부하는 습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는 기똥차게 열심히 합니다. 중간쯤 가면은 이제 흐지부지 하죠. 3분의 2점 가면은 이제 이게 때려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막판 가면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안 써요. 안 봐요. 근데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역시 시험도 근데 뒤에 안 보는 부분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처음에는 앞에서부터 뒤로 가지만 저는 이제 수업할 때 두 번째 타이밍에는 중간에서 뒤로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요. 앞에서 많이 봤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그러니까 방법을 그렇게 모색을 해보면 내가 이번에 만일에 민총부터 봤다. 그 다음에 물총 보고 채총 보고 가잖아요. 그리고 가족관계 등 그 친상은 잘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타임은 뭐부터 봐야 돼요? 친상부터 보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예,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앞뒤가 다 꿰어지죠. 맨날 보는 것만 보면 그렇다고 잘 맞나? 안 맞잖아요. 예, 공부하는 패턴을 자기하고 맞추지만 내가 이 책을 완벽하게 보는 건 앞에가 완벽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 수준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민청도 말씀드렸지만 민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소멸시효라고 제가 말합니다. 맨날 공인중개사 그쪽은 맨날 계약의 무효 취소 그렇게 맨날 강의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2차를 가시게 되면 소멸시효를 모르면 안 돼요. 소멸시효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집을 보시라는 이유는 내가 앞에서부터 백날 읽으면 뭐합니까? 포인트가 없는데 포인트가 되는 곳을 집중 공격을 하셔야죠. 집중 공격. 어디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오늘 내가 100페이지 읽었다 뿌듯 이거 하면 안 되죠. 시험이 많이 나오는 곳을 봤다 그게 뿌듯해야죠. 100페이지 안에 쓸데기 없는 거 별로 건질 거 없는 거 열심히 보면 뭐합니까? 시험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기출을 보시게 되면 요 포인트가 여기가 문제가 많다는 건 여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구나. 그거 보고 그 기본서로 그렇게 체크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물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물건 강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 채총, 체각 어디 부분이 중요한지 보고 거기다가 그 A4 용지, 우리 그 포스트잇 굉장히 빨간색 막 이런 거 많잖아요. 나 나름대로 민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소멸시효, 계약 무효 취소도 중요하고 신의칙도 중요하죠. 근데 일단 소멸시효 아니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계약 무효 취소 그 파트 들어가고 의사표시 그 다음 얘기하면서 대리는 거의 마지막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봐서 이렇게 넘어가셔야지만 앞에서부터 민총 앞에 가다가 물총 들어가고 물각 들어가면 완전히 뻗으시면 안 돼요. 제가 물론 부동산 등기법 강사이기 때문에 물건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사실 취득시효를 제일 많이 공부하잖아요. 취득시효를. 관법지 굉장히 많이 하고 법지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세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세권도. 사실 등기법에서 지상권 굉장히 중요하냐? 지상권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실무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그 다음에 저당권 파트. 질권도 많이 나올 것 같냐? 질권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데 질권이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공탁하고 굉장히 많이 관계가 있거든요. 공탁 부분과. 그래서 포인트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책을 이렇게 오늘 200페이지, 100페이지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회독수를 그만큼 올릴 수 있다고. 왜? 시시콜콜한 거 안 보고 정말 나올 것만 보게 되면 하루에 200페이지, 300페이지도 본다고요. 그걸 안 하고 맨날 앞에서 첫 줄부터 해서 끝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한 50페이지 보면 눈이 이제 나이가 들면 눈도 침침하잖아요. 건조해갖고 눈도 가물가고 눈도 잘 안 떠지잖아요. 가습기 있어야 눈이 떠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잡고 작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나름대로의 작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두 문자예요. 네. 제가 민법을 2차 두 문자 때문에 좀 힘들고 본인이 따셨나요? 제가
예. 민법 강사님, 민법 강사님 수문자를 너무 쓰고 예를 들어 제가 일요선언을 들어갔다는 입장. 네. 그러면 예비선언을 안 들었는데 그 사람은 다 두 문자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문자를 계속 확인하니까 굳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간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근데 예. 그두 문자가 실제로 제가 옛날에 그 1차 할 때 두 문자 쓰면 두 문자만 생각나고 그 내용은 생각 안 나고 그러니까 저는 두 문자가 너무 싫거든요. 근데 형법을 들어보면 이제 이재용 선생님이 잘 가르치셨는데 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 두 문자를 외워간 사람, 한 20개를 외워간 사람이 도둑질 하더라. 네. 그 말이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민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생님들이 두 문자를 하는 데는 제가 아까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만의 이미 코드가 맞춰져 있어요. 특히 종합반은. 종합반은 기본 강의부터 쭉 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용했던 그걸 계속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중간에 끼어들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나랑. 근데 두 문자를 쓰게 되면 되게 좋아요. 스피드가 굉장히 좋고 두 문자가 선생님이 쓰든 내가 만들든 뭐는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 많은 것을 문장을 외울 수는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1차에서도 두 문자 있잖아요. 1차는 두 문자를 해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객관식을 풀기 너무 좋아요. 근데 2차는 두 문자가 많아지면 이게 어디서 나왔던 두 문자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어디다가 써먹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그 문장을 보고 판례를 많이 봐는 방법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1차든 2차든 뭐 2차는 특히 그래요. 아까 기본 금액을 줄이라는 거는 1차 때 너무 많이 쓰지 말고 2차 때 예비순환부터 가셔야 돼요. 예비순환에 가게 되면 동차 때부터 이미 썼던 것들이 용어들이 있고 예비순환에 썼던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1순환에 딱 가면 1순환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왜 나를 배려를 안 하는가. 그만큼의 배려가 없어요. 2차는 정말 스피드하게 떠나거든요. 1차가 여러분들이 스피드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2차는 더 빨라요. 네, 주어 타지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주어 타지 못하면. 1차는 어떻게든 커버를 칠 수가 있거든요. 들락날락 하면서 중요한 부분 안 듣고, 듣고, 안 중요한 부분 안 나오고 있는데 2차는 그렇지 않아요. 두 문자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 외우셔야 돼요. 몇 개 정도 몇 개라는 건 없죠. 왜냐하면 문제가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너무 많은 두 문자는 또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거는 선생님이 선별하셔서. 특히 암기하는 걸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2차가 정말 어렵습니다. 암기할 게 너무 많거든요. 암기할 게 많다는 것은 판례 문구를 그대로 외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형법 같은 경우는 판례 문구 그냥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계속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 문자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복습. 네, 복습. 복습을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못 알아듣는다. 근데 지금은 당연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수업 듣는 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좀 여자분들이 독해요. 독하신 분들 많아요. 실강 듣고 복습을 동영상을 한 번 더 듣고 예습을 할 생각하지 말고 그게 쌓이고 하지만 지금은 내가 답답하지만 다음 순환은 편해요. 지금 당장의 답답함 때문에 예습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습을 하게 된다면 관련 조문을 법조문을 먼저 읽어가시는 방법. 오늘은 어느 파트다. 만약에 준택임대차 보호법이다.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먼저 읽어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리고 민법은 매일매일 조문 보시는 거예요. 매일 1차, 2차 가리지 않고 매일매일. 예, 1차, 2차 가리지 않고. 민법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민법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상법도 민법에서 조금 응용이 돼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법만의 특징이 있지만 민법이 안 됐으면 저희는 완전 다 나머지가 다 망가집니다. 무슨 법을 중요시하냐? 민법이에요. 무조건 민법. 그리고 실무에서도 민법을 잘 하시는 법무사님들이 확실히 강합니다. 확실히 강해요. 예, 강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인사소송법을 변호사 강의를 제가 네. 실력이 없는 사실인데요. 네. 실력이 없어요. 저 전혀 없는데 인사소송법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두 문자를 못 쓰기 때문에 제가 막 여기에
법무사 시험의 그 컴팩트 민사소송법이라고 네네. 그 짧은 강의인데 그러니까 문자 나주고 이해가 되게 이해는 되시는데 저희 시험은 답안지로 현출을 해야 되잖아요. 논술식인데 저는 원래 그 작년 공차로 붙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시간이 없어서 포기하고 그냥 다녔었거든요. 네. 저는 선생님이 만약에 민사소송법이 어려우시다면 서기부라든가 법원 승진의 민사소송법 객관식 있죠. 예. 그거를 옆에 겉들어 놓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짧은 문장들. 우리가 민사소송법이 어려운 이유는 단어들도 어렵지만 결과가 뭐가 됐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 그래서 이게 해당된다는 얘기야?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X가 안 되면은 다 망가져요. 1차든 2차든. 그러니까 중간에 특히 암기하는 게 나는 죽어도 싫다. 그러면 이 공부 진짜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아니 왜 저걸 두 문자를 딱 말고 외워 법하는 사람들 법이고 나발이고 붙어야죠. 붙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막 두 문자 쓰는 데는 그게 다 빅데이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나간 사람이 많은데 나는 싫으니까 나는 안 해오겠다. 그러면 때려치든가 장수생으로 가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운이 좋아서 나가게 하더라고요. 요약서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잘 찾아보셔야 되겠죠. 순서대로 보시는 거. 저는 요약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차는 요약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객관식이 저쪽에 왜 법무사 강의 학원에서는 법무사 교재만 봐야 되느냐. 저는 나는 법무사 공부를 하니 변호사 시험 정도는 책을 봐야지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래 걸 보셔야죠. 아래 거를. 법승에 나오는 객관식, 아까 말씀드린 형법이나 형사소송, 민사소송. 요 세 개는 저희가 객관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잡히지가 않아요. 얘랑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제가, 그 얘기 하니까 말씀드리겠다.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어떤 이제 합격하신 법무사님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식사를 하는 자리가 됐는데 되게 젊으시더라고요. 남자분인데, 정말 일수 가방 같은 거 끼고 오시는데 살짝 선입견이 생겼거든요, 제가. 저 뭐 어디서 놀던 사람인가. 근데 이분이 봤더니 2차를 굉장히 빨리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노하우를 여쭤봤어요. 자기는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을 객관식으로 먼저 잡았다. 결론이 거기는 너무 명확하거든요. 우리는 법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고 저렇고 해갖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읽다가 끝이 흐지부지하거든요. 근데 저쪽에 그 경찰 공무원이라든가 저기 법원 사무 쪽은 결론이 명확해요. 된다, 안 된다, 여기 해당된다, 안 된다. 근데 저희는 책을 읽다 보면 너무 민장이 기니까 다 외워야 된다는 압박감에 안 보는 거예요. 끝을 안 보고 중간에 이것만 보다가 결국은 그게 그랬던가 안 했던가 OX가 흠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이 되게 맞고 저도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때는 공부를 되게 무식하겠다고. 그냥 앉아서 그냥 24시간 깔으라면 깔고 와서 답안지 하면 아무도 말 못하고 100명이 한 강의실 다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저희 시절에는. 지금 아주 편하게 공부하면 편하게 붙고 편한데 어떻게 합격을 합니까? 편한데. 합격생들 오면 얼굴에 기름 끼는 건 괜찮아요. 공부하는데 여기다가 기름 흘러갖고 오면은 진짜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헬스케 갖고 갈 때 여기 기름 껴갖고 온다? 거모잡잡해갖고 들어온다? 몸이 더 좋아졌다? 공부 안 하는 거죠. 얼굴이 헐게 뛰어다녀야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편하게 하면서 합격할 생각하십니까? 그거라도 하셔야죠. 그걸 잡으시면 좀 조그만 걸 찾아가지고 계속 반복.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러면서 수업 들으면서 그게 만일에 판례가 바뀌었다거나 결론이 바뀌었다는 걸 그 따로 체크하셔서 보시면 되잖아요. 그걸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보지만 중간중간 식사하러 가실 때 해당 파트 가면서 보면서 그래 수업 시간 이거 나왔어 하면서 답을 풀으라는 게 아니라 답 체크하고 읽으시면 되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또 있으신가요? 빅데이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가 있겠지만 저도 여기서 강의를 지금 10몇 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강의만. 그러면 얼마나 많은 빅데이터를 받겠습니까? 합격생, 불합격생, 장수생, 말 더럽게도 안 듣는 우리 장수생들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단기 합격한 사람, 계속 합격을 안 하다가 갑자기 열심히 하더니 나간 사람
사라진 사람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다시 컴백한 사람. 빅데이터 많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보다 오랫동안 강의하신 분들은 더 많으시겠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법승도 보고 서기보도 가보고 그랬기 때문에 많이 봤단 말이에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올해가 지금 3월 초잖아요. 3월 초면은 사실 학생으로 치면 신학년이 오고 신학기가 오고 그쵸? 예, 각 학교마다 학원마다 전부 다 개강을 학교마다 다 개강을 하고 개학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게 살면서 뭔가 스타트하는 날이 1월달 아니면 3월달이에요. 기가 막히게 정초 아니면 3월이에요. 그래 망했다. 구정 지나고 구정도 망했구나. 3월달에 해요. 그럼 3월달에 안 하면 언제 하느냐? 안 해요. 그러다가 찬바람 불면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또 옵니다. 그러면 시간만 가는 거예요. 시간만. 저희 그렇지 않아도 어떤 그 이번에 합격하신 법무사님이 저희가 그래서 뭘 할 거냐 그랬더니 저는 법무사님 나이 80 될 때까지 법무사직을 하려고요. 안 와 사무실에. 직원을 둬야지. 문 딱 열었는데 80 먹은 노인네가 앉아가지고 상담을 하면 여러분 들어가시겠냐고요. 나는 그냥 신문이나 하고 밑에 새끼 법무사를 키워야지 왜 80 먹도록 그거 하고 있냐고요. 그쵸? 내가 여기 와서 80까지 90까지 일하려고 오신 분이라면 저는 반대입니다. 법무사 자격증을 따서 꼭 사무실이 아닌 다른 것도 할 거 되게 많아요. 합격을 하면 이게 네모난 박스가 사람 죽입니다. 많은 법무사님들이 합격을 하시고 나면 공부했던 습관이 있어서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활발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남하고 말을 섞는 것도 싫고 조용히 있고 싶고 근데 저희의 그 법무사라는 직종이 말하는 직종이잖아요. 의뢰인들의 말을 들어주고 얘기해주고 또 그 얘기가 들은 것을 법원에다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고 또 등기소에다가 서류로 2차로 얘기하면 제가 전문 증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걸 제가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마치 판사님이나 등기관이 겪은 것처럼 그 작업을 하는 문서 작업이에요. 정말 글빨 좋아야 돼요. 글빨이. 판사가 그냥 코끝이 찡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상황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흔들어놔야 되는 직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법무사가 내가 이거 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판사 앞에 바로 가서 얘기하지 못하는 것을 시시콜콜 들어서 그쵸? 그거를 법적 요건에 맞춰가지고 거기다가 플러스 내가 이런 사람이어서 이렇게 했으니 판사님 우매하고 무지하고 이런 건 통하지 않아요. 안 통해요. 안 통해. 이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면서 읍소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 정신치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법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사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 저한테 거짓말 치기도 하니까 의뢰인들이 숨기고 저쪽에서 답변서 보면은 다 했던 거예요. 나한테 얘기 한마디도 안 돼.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작이라는 걸 어떻게 하든 간에 법무사가 어떤 직종이고 내가 당연히 따야 되는 건 맞으나 재능 기부 없어요. 무슨 법무사가 재능 기부할 생각으로 오십니까? 돈 벌려고 온 거 아니에요? 저는 법무사,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재능 기부도 내 뱃속이 따뜻해야 재능 기부예요. 사무실 월세도 못 내고 있고 집에 돈도 못 갖다 주는데 무슨 재능 기부입니까? 열심히 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재테크를 열심히 하는 용도로 저는 법무사 자격증을 사용할 거예요. 저는 재테크를 위해서 법무사 공부합니다. 사무실? 아니 직원 하나 들여서 그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아세요? 사고문 하나 쓰는데 가만히 있으면 전기세가 그냥 나오나? 이거 월세는 어떡하고요? 저는 재능 기부 안 합니다. 철저하게 재테크를 위해서 저의 재테크를 위해서 재능 기부 따위는 제가 나중에 늙어서 70이 넘어서 할 일이 없거나 재테크 하다 보니 심심하면 그때 재능 기부할 거예요. 제가 무슨 재테크를 해야지 재능 기부를 같은 제자인데 참 다르죠. 또 뭐 질문 있으시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오늘 오셔서 이제 결정을 지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험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으니
빨리 하는 합격 이 방법을 좀 사용해 보시고 오늘 질문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나오시면 다른 사람이 질문하는 걸 듣고 나도 느끼는 바가 있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네, 오늘 질문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제 상명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